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때론 아름답고 때론 낯설며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모퉁이를 돌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서로를 향해 조금씩 웃어줄 수 있는 마음 아닐까?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 장면입니다. 3월 중순, 새학기의 설렘이 지나고 이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도화지를 본격적으로 채워가는 시기죠.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설레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가끔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겐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해보는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함께여서 더 다채로운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의 눈썰미 시작합니다.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the testaments they told. Listen me 눈썰미. 눈송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썰미입니다. 3월 중순은 이제 낯설었던 얼굴들이 익숙해지고 또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시기 같아요. 신입생분들은 선배들의 조언을 한 수 배우고 계실 것 같고 재학생분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우시면 좋을 텐데 또 어떠신지요? 이번 학기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가짐 한 번씩 들어볼까요? 다디는 어때요? 인간관계. 올해는 어떤 좀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라든지 아니면 좀 조심하고 싶은 거랄 것이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성격이 내향적으로 변한 게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사람들과의 이 네트워킹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자 좀 이런 내향적인 성격을 극복해서 기회를 왜냐면 외향적인 분들께 기회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보고자 인간관계에서도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목적 중심적인가? 아무튼 조금 더 외향적으로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서디는요? 저는 1학년 때는 막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냥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더 추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되게 좋은 목표를 갖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네, 인간관계 저는 조금 사실 남들보다 서운함이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어서 딱히 좀 고민은 없었지만 올해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속이라든지 같이 좀 가야 될 것만 같아서 가는 그런 약속은 줄이고 이렇게 조금 더 나의 바운더리를 지켜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기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눈디들과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눈썰미는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눈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0.7MHz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바로 듣기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썰미의 눈송 DJ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펜타곤의 봄눈 듣고 1부에서 만나요. 너와 함께 보냈던 지난 봄엔 이상하게 따뜻한 눈이 내려와 기분이 좋았죠. 올해도 눈이 올까요? 나 기대해봐도 되죠. 느낌이 좋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하늘이 말도 안 되게 예쁘더라. 그 모든 순간에 날 떠올렸어.
그랬지.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눈이 쌓였길. 표현을 못해 나는 그저 차가운 너른 두성이 날 감싸주는 나의 봄이 되어주어. 따뜻한 너의 앞에선 빙하도 녹아버려. 시간이 야속하지만 별 수 없어. 이 봄이 끝나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난 맘을 먹어버려. 그날 너 말도 안 되게부터 나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랬어. 그대로 집에 피어난 눈꽃 같아서 봄날이 올까요? 네가 좋아하는 봄에 또 눈이 올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행복했던 그때처럼 우리 춤출까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너에게 사랑한단 말할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봄눈이일까요? 유도다 눈이 떨어지는 따뜻한 바람 속에 너의 미소와 향기가 시간을 멈추게 하네 오래. 그 눈송이가 내게 살포시다 매일매일 기억해 그날의 너와 나 그거면 되더는 바랄 게 없지. 차가웠던 겨울의 끝자락 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하는 봄에 또 눈이 올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행복했던 그때처럼 우리 춤출까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너에게 사랑한단 말할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눈이 올까요? She said, baby, I'm afraid to 무의미한 선택에도 재미는 있다. 1부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if it's not reciprocated. I told her don't crash, girl. 하나의 주제로 눈디들과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는 오늘의 밸런스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눈디들은 밸런스 게임 문제를 듣고 각자의 입장을 열심히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내 입장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학 생활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청객, 빌런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뒷목이 당기는데요. 빌런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때가 많잖아요. 현실에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다양한 빌런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플 최악의 빌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회의 시간은 절대 안 된다면서 톡방에 저 지금 바빠요만 남기는 유령 빌런. 또 회의는 열심히 나오는데 본인 할 일을 다 틀려와서 다시 수정하게 만드는 마이너스의 손 빌런. 어떤 빌런이 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저는 A가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B는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A는 이제 태도의 문제고 괘씸하기 때문에 네, A가 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단디는 어때요? 저는 둘 다 겪어봤는데요. 이게 학교를 4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두 개 다 비슷한 경우를 겪어본 것 같은데 저는 B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임승차는 그냥 이름을 빼버리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당일 막 전날까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정렬조차도 안 맞춰져 있고 그냥 다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날 결국 밤을 새서 제가 다시 다 고쳤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동료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주셔가지고 제가 다 바로잡았는데 너무 억울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사실 무임승차도 겪어봤는데 교양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발표 날에 안 왔어요. 온다고 하고. 온다고 하고? 네, 온다고 하고. 연락도 안 주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즉석에서 메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뭔가 몫을. 그래서 사실 둘 다 너무 힘들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분 이름 빼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유령 빌런이 더 최악 같은. 저는 유령 빌런이 더 최악 같은데 왜냐면 마이너스의 선 빌런은 별로 그렇게 제가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긴 하지만 화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해온 건 해온 거고 근데 유령 빌런은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참여를. 그럼 화나지 않을까요? 화 안 나겠어요? 근데 약간 아까 단디의 찐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서디랑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B도 이게 정말 막 제출 전날 새벽에 다 틀려오면 정말 좀 화나고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화도 못 내요, B는. A는 화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잘못을 한 거니까. 근데 화내고 뭐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좀 미워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사실 B는 이 사람을 미워하기가 뭐해서 혼자 속으로 더 삭히거나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힘들어서 저는 B를 더 최악으로 꼽겠습니다. 이건 참 둘 다 최악이라 맞아요. 고르기가 어렵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1대1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냥 이런 맞아요. 빌런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자취방 기숙사 이웃 빌런입니다. 새벽 2시에 벽 뚫고 들어올 기세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댄싱 빌런. 그리고 밤마다 복도까지 퍼지는 아주 기묘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요리 빌런. 이거 대본 누가 썼죠? 단디가 쓰지 않았나요? 네, 제가 썼는데요. 엄청난 상이요. 당해보신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약간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적이 있는 건데 역시.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요리 빌런이 더 최악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전 향기에 약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요리 빌런은 진짜 못 견딜 것 같고 댄싱 빌런은 노캔을 끼면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리 빌런은 코를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요리 빌런이 더 최악이다. 사실 그냥 짜증 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A가 더 짜증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단디 먼저 하실래요? 저도 B예요. 왜냐면 소리는 저도 막아보면 그쵸. 막아질 것 같은데 이게 냄새는 코를 틀어막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는 잠귀가 좀 어두운 편이라 너무 시끄러워도 뭐 조금 귀마개를 하거나 하면 잘 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는 사실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하고도 같이 생활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이 음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엄청 달라서 왜냐면 저희 김치찌개도 사실 외국 나가서 끓이면 다른 외국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끓이고 있다. 진짜요? 네, 먹을 수 없는 걸 끓이고 있다.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맡으면 굉장히 생소하거나 좀 맡기 싫은 냄새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계속 이제 냄새가 풍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전 차라리 시끄러운 걸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B로 지금 들으면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A가 더 짜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뭐 배고픈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노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A였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극복이 가능한 거는 A인 것 같고 B는 정말 이 냄새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코를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저도 B. 그럼 요거는 이 자취방 기숙사 이후 빌런은 이 기묘한 음식 냄새 빌런이 더 빌런 같았던 걸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실 빌런입니다. 수업 중에 사소한 것까지 교수님께 질문 폭격을 날리는 파워 질문러. 그리고 내 옆에서 꿋꿋하게 게임 앱 켜놓고 집중 안 되게 하는 강의실 게이머. 전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한번 이것도 의견 들어볼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 질문러가 더 빌런이지 않나. 왜냐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약간 사소한 것까지 그쵸, 폭격을 날린다라고 하니 괜히 이분 때문에 수업 시간이 늘어날 것 같고 제 시간에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B는 저는 뭐 남이 하는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시업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파워 질문러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시나요? 저는 사실 둘 다 뭐 좋진 않지만 저도 A를 좀 더 피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실제로 들은 건데 되게 사실 이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쵸. 근데 이제 내가 교수님 눈에 좀 들기 위해서 정말로 없는 질문도 만들어서 무조건 하는 태도가 좋은 거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야만 하고 질문하는 게 예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짠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전 옆에서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사실 B도 게임하고 있으면 앞에서 교수님이 보실 때 다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제 게임하는 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저 주변으로 좀 시선이 주목되는 게 싫은데 이 게임 빌런이 옆에 있으면 저한테도 같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나 저는 질문 폭격러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A인데 뭐 사실 저는 게임은 하든 말든 근데 물론 이제 지적받고 그러면 좀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자주 보이잖아요. 그 막 사과 이런 거 그쵸. 많이 보이는데 저는 뭐 보면은 그냥 게임 하네 싶은데 이제 A는 사실 저는 질문을 조금 하는 편이긴 해요. 그 서디가 같이 수업에 들어오면 제가 말을 하는 걸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질문을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좀 서툴어서 아니면 뭐 좀 그래도 어쨌든 교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짜내는 질문까지는 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하나도 안 웃긴데 자기만 웃긴 그런 질문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제로 어떤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아이돌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막 뭐 그런 거 아이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라든지 자기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좀 상황과 때에 맞는 질문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게이머도 뭐 화면 밝기 줄이고 최대한 신경 안 쓰게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지하철 출근길 빌런 더 참기 힘든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가방을 다 쳐가면서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밀착 빌런 그리고 또 쩍벌은 기본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하는 안하부인 빌런. 오늘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지하철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저도. 혹시 끼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앉아서 왔어요. 오, 혹시 껴서 오신 분 있나요? 저요. 저도. 저는 한 40분을 껴서 왔는데 앉아서 올 수 있는 건 지하철이 아닙니다. 좀 아무튼. 차를 타고 온 걸로.
네, 오늘 실제로 밀착 빌런을 겪었어요. 오늘은 이제 들어오는 문 바로 옆에 거기 그 의자 옆 귀퉁이에 이제 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저를 거의 압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밀착 빌런도 너무 싫었고 안하모인 빌런도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전 밀착 빌런이 더 싫은 것 같아요. A는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A가 좀 더 자주 겪어서. 그러면 두 분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1호선으로 통학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탈출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낚싯대에 얼굴을 맞아본 적도 있고요. 진짜 많거든요. 뭐 팔꿈치는 기본이고 진짜 제일 황당했던 게 낚싯대에 얼굴을 맞아본 적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슨 뮤지컬을 하듯이 아이가 막 바닥을 구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진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걸 직관한 적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둘 다 너무 별로지만 저는 아나무인 빌런이 좀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두 자리 있는데 두 자리 다리 쫙 벌려서 혼자 앉아있고 그리고 이 이어폰의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 통화 소리. 아니 이게 통화가요. 제 옆에 앉아서 거의 진짜 30분 넘게 저는 뭐 반상회 이런 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쩌렁쩌렁 통화를 바로 옆에 앉아서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피로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밀착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뭔가 이게 널널한데 나한테 밀착해 있으면 그거는 신고감이고 사실 밀착을 해야 될 때는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사람이 많고 좁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서로에게 이제 의지를 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 그래서 조금 고의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제 아나무인 빌런은 그냥 남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편한 대로 이런 공공시설에서 막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서 아나무인 빌런이 더 싫다고 뽑아보겠습니다. 저 원래 밀착 빌런이 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고의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 같고 아나모인 빌런은 사정이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분이 더 빌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나모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밀착 빌런이 더 싫습니다. 뭔가 아나무인 빌런은 사실 한 일주일에 2-3번 겪는다면 이 밀착 빌런은 주 5일 겪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럼 요거는 각자의 네. 뭐 취향대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대학 생활 속 우리를 괴롭히는 빌런들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너무 재밌었죠? 네, 눈디들의 선택을 보니 역시 우리 눈디들은 빌런 앞에서도 참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네요. 맞나요? 해볼게요. 네. 물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너무 마음 쓰지는 마세요. 빌런들 때문에 속상하면 눈디들한테 찾아오면 됩니다.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 주제가 있다면 인별그램 @NOONSEOLME로 보내주세요. 매주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빌런들이 잠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오빠, 좀 웃어봐. 넌 볼 때 만취는 널 맞서는 전봇대 전화기보다 비싼 요금제 멋대로 대기번호 뛰어넘길 때 hey, 오케이 딱 하루 참아보세 달력에 적어보세 삶이란 값 속에 이 순간은 돋대 Party like it's a birthday
세상 힌트에 물들 때 애써 주려 하락하다 번질 때 버스에 목매다 택시 탈 때 곧바로 뒤에 따르는 버스 올 때 바로 오늘의 이 내가 인생 대역전에 꿈의 티켓 다들 홧김에 이를 망치네 차마 오늘이 내 화를 삭힐 때 없는데 성질을 죽일 수가 없을 때 클럽에서 춤출 때 몸치가 파리처럼 달라붙을 때 This is peace 나도 온갖 짜증나도 오늘 딱 하루만 참아줘 왕도 같고 못난 짝사랑도 오늘 딱 하루만 사귀어줘 딱 하루만 서로 돕자 딱 하루만 서로 보자 온갖 오만 인상에 녹아 홍누가 날 보나 움츠린 꼴봐 우자 마음속에 미움을 묻자 품자 모두 사랑을 품자 평화의 바람에 춤추자 춤을 추자 화끈한 사랑을 나누자 사투와 발자버리고 사랑을 받아주자 부자 내라 베푸자 모두 다 부모님의 계좌번호 외워두자 여자들은 화장을 다 지워 남자는 몸 대신 사상을 키워 지워 식상함 집어지워 차 너와의 맘과 술자를 비워 나도 온갖 짜증나도 오늘 딱 하루만 참아줘 왕도 같고 못난 짝사랑도 오늘 딱 하루만 사귀어줘 나와 너와 오늘 딱 하루만의 작은 변화 너와 나 우리 하나 두 손가락을 위로 들고 평화 나와 너와 오늘 딱 하루만의 작은 변화 너와 나 우리 하나 두 손가락을 위로 들고 평화 없는데 성질을 죽일 수가 없을 때 클럽에서 춤출 때 몸치가 파리처럼 달라붙을 때 This is peace 나도 온갖 짜증나도 오늘 딱 하루만 참아줘 왕도 같고 못난 짝사랑도 오늘 딱 하루만 사귀어줘 나도 온갖 짜증나도 오늘 딱 하루만 참아줘 왕도 같고 못난 짝사랑도 오늘 딱 하루만 사귀어줘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코너는 대바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능인데요. 여러분은 밥 먹을 때나 쉴 때 주로 무엇을 보시나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앉아서 같은 프로그램을 봤다면 요즘은 또 각자 스마트폰으로 취향에 맞는 예능을 골라보는 시대가 됐죠. 지상파 예능부터 너튜브 웹 예능 그리고 연애 리얼리티까지 그야말로 예능의 홍수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의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예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능은 진짜 또 많은 사람들이 꼭 드라마 영화는 안 봐도 예능은 보는 사람들이 많죠. 또 이게 밥 먹을 때도 예능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혹시 밥 친구 예능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 예능을 좀 다시 돌려보는 걸 좋아해서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걸 이제 좀 제 머리가 잊어가거든요. 예전에 봤던 걸. 그래서 다시 보는 편인데 이제 저희 나이 때에는 한창 어릴 때 무도 퀴즈, 런닝맨 퀴즈 이렇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두 개의 프로를 되게 좋아해서 요즘도 최근에도 저는 런닝맨 자주 보거든요. 옛날 것도 보고 최근 것도 보고 가볍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서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주의여서 뭘 잘 안 보지만
근데 런닝맨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무도는 안 봤어요. 놀랍게도. 제 또래 중에 무도를 안 본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데 저는 무도를 안 봤고 런닝맨은 좀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했는데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너튜브에 클립 올라오는 거는 좀 봤지 않나. 네. 서디는요? 저는 최신 예능을 말씀드리자면 그 냉부 아시나요? 냉장고를 알죠. 부탁했는데 저 그게 요즘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또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개그맨 같으시고 편집도 완전 MG 하셔서 MG 편집이거든요, 냉부가. 맞아요. 그래서 볼 때 그리고 약간 가족끼리 다 같이 봐도 그렇게 불편한 내용도 없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진짜 냉부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모든 연령대가 다 재밌게 볼 수 맞아요.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냉부에서 여러분 막 최 셰프 이런 거 있나요? 최애? 최애라고 하기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나 뭔가 이 사람이 나오면 되게 좋다. 이 사람 재밌다라든지 이거 못 고르겠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몰라도 그 메뉴가 매번 나오잖아요. 네. 이건 좀 먹어보고 싶다 하는 메뉴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항상 음식에 따라서 최애가 바뀝니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냉부? 당연하죠. 저는 제일 최신 예능 중에서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챙겨본 거는 냉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그 흑백 요리사를 보고 이제 냉부로 넘어간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랬고 근데 저는 약간 그 김풍 씨가 냉부의 근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풍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손정원 셰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손정원 셰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맞아요. 아니 진짜 너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박은영 셰프도 귀여워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단디는 혹시 뭐 냉부 요새 챙겨보나요? 저는 원래 안 보다가 사실 이게 좀 됐잖아요. 아주 최근 프로그램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친구가 영업을 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클립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요리하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네로라 하는 셰프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흑백 요리사처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우당탕탕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멜론 튀김도 최근에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되게 창의적인 요리를 또 김풍 작가님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고 한 번씩 또 따라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멜론 튀김은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무슨 맛일까요? 저는 내 상상이 안 가서 저는 또 여기서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요리에 관심이 없나 느꼈는데 저는 이제 요리는 그냥 와 멋있다 이 정도고 한 번도 막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정말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서디는 혹시 원래 약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어쩐지 약간 많이 먹어서 배 채우는 것보다 맛있는 거 한 개 진짜 딱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멜론 튀김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 파인 다이닝에 가보고 싶기는 해요. 좀 비싸긴 하지만 한 번쯤은. 맞아요. 그 최 셰프님이 계신 그러니까요. 저 최 셰프도 너무 좋아해요. 최현석 셰프님. 딱 혹시 피지컬을 보시는 건가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요리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가 아니라 셰프들의 좀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요리보다 그 사람들에 더 집중을 했던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요새는 이제 미디어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다 미디어 학부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잘 알겠지만 미디어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또 웹에서 컨텐츠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이틴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시죠? 웹드라마. 네. 웹 예능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TV 예능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웹 예능, OTT 예능이 더 좋으신가요? 뭔가 형태에 있어서. 저는 사실 더 좋은 거는 TV 예능인데 오히려 챙겨보는 거는 웹 예능인 것 같아요. 자주 보는 건 웹 예능이지만 좋아하는 거는 TV 예능이다. 왜냐면 TV 예능이 웹 예능보다 길이도 길고 그 출연진한테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TV 예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고민되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직 뭐 드라마는 웹드라마는 그냥 그저 괜찮은데 예능은 아직 TV가 아닌 다른 데서 본다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너튜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 건 그냥 그거대로 너튜브 영상이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뭔가 되게 요새는 공중파 퀄리티로 지금 너튜브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 투입돼서 하니까 그 나영석 PD도 거기서 이제 너튜브에서 되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약간 어색해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색함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좀 이 OTT 시대에서 좀 아쉬운 점이 다 좀 각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아쉽거든요. 뭔가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적어도 이 시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딘가에선 이 예능을 같이 보고 같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또는 뭐 주말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어제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예능은 또 그런 게 더 좀 더 같이 본다는 개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TV 예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단디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TV 예능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앞에 모여서 함께 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 제작자를 좀 꿈꾸고 있기도 한데 사실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공중파에서 할 수 없던 걸 이제 OTT로 오면서 실현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추리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리 예능을 좋아하는데 이게 공중파에서는 좀 심의가 걸리던 게 OTT로 와서는 와 방송에서 이런 것도 된다고 싶은 연출을 하는 게 많아서 좀 더 볼거리가 다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도 TV 예능을 더 자주 보는 것 같고 너튜브로도 TV 예능 클립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런닝맨이나 뭐 냉부처럼. 그래서 다양해진 건 좋지만 조금 저도 아직은 TV 예능이 더 익숙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논디들과 함께 각자의 취향이 담긴 예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킬링타임용일지도 모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 한 편이 우리 일상에 또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장 좋아하는 예능 한 편과 함께 마음껏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3부에서 만나요. 널 사랑해. 시간 있어?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 건넨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머리
정말 난 그래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반짝반짝 속이 탔단 말이야 엊그대 나에게 하는 말이야 이럴 수가 어쩌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Baby yeah Wanna hold me Oh yeah be Pop a top again. I've just got time for one more round. Set 'em up, my friend. 눈송이와 청취자가 통하는 시간. 이번 코너는 Listen to 눈썰미입니다. Can let some other fool sit down. 네, 이번 주 주제는 AI입니다. AI 혁명. 정말 세상을 뒤흔들고 있죠. 대학생인 저희도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업을 안 듣고 AI가 대신 듣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AI 사용을 의심받아서 부당히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원주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학기 TM플 과제부터 전공 레포트까지 이제는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챗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초안이 뚝딱 나오니까요. 처음엔 정말 신세계였는데 요즘은 좀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쓴 글인지 AI가 짜깁기 한 글인지 구분이 안 가고 과제를 다 제출하고 나면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을까 하는 현타가 옵니다. AI를 활용하는 게 똑똑한 대학 생활일까요? 아니면 결국 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도 자주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네요. 저는 사실 AI가 막 대두할 때 안 쓰고 그때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저도 아직까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AI 좀 얼마나 쓰시는 것 같으신가요? 또 일상에서 얼마나 AI가 좀 침투하고 있는가? 저 진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답장 보낼 때도 그냥 이렇게 왔는데 네가 그냥 뭐 써줘라고 하면 완전 정돈된 글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제가 살짝 수정해서 답장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AI한테 시킵니다. 단디는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과제나 뭐 활동 지원서 쓸 때 좀 이렇게 사무적인 일에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과제에서 교수님들께서 다 AI 사용을 그동안은 장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번에 듣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보고서를 한 7장 분량을 써야 되는데 절대 AI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도? 네. 걸리면 이제 감점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쓰라고 하셔서 이제 대학 들어와서 AI 쓰지 말라고 하는 과제가 오히려 처음이라 좀 두렵습니다. 지금 익숙해진 것 같아서. 근데 딱 위기감을 느꼈어요. 좀 혼자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두렵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또 막상 AI를 쓴 거랑 그냥 저 혼자 한 거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그래서 더 사실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사실 뭐 AI 그 뭐 킬러? 뭐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맞아요. 교수님들도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AI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프롬프트 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써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확확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로. 뭔가 아까 전에 메신저 답장 같은 것도 전후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랑 나랑 이런 사이인데 이렇게 답장 왔는데 그거 안 귀찮아요? 약간 저는 귀찮으니까 최대한 약간 전응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쉽게 그렇게 쉽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걔가 보내준 거를 제가 완전 싹 다 뜯어 고치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방향을 걔가 좀 잡아주는? 걔라고 하니까 되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어떤 그 교수님, 그냥 너튜브에 있는 교수님 강연에서 AI한테 존댓말을 본인은 쓴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나중에 AI가 이제 지배를 해서 할 때 인간을 존댓말을 쓴 사람들은 살려줄 수도 있다 라고 굉장히 그 유명하신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께서 실제로 본인은 그런 이유에서 존댓말을 쓴다고 하십니다. 큰일 났다 나는. 그거 해보신 적 있나요? 약간 나를 평가해줘.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미지로 나타내줘 하니까 저는 완전 사진을 AI가 보내줬는데 제가 완전 옆에서 침 튀기면서 일하고 있고 AI가 땀 흘리면서 막 뭐 자료 찾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나중에 큰일 난 거 같아요. 다들 해보셨나요? 그런 아직 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맞아요. 저는 그거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요? 전 해봤더니 제가 굉장히 그 미대 오빠 같이, 왜 저를 남자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반짝반짝 빛나는 미대 오빠를 이렇게 딱 다정한 모습을 그려놓고 제가 이제 AI를 쓰다듬어주고 있고 AI는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어머. 입꼬리가 거의 여기까지 올라가서 되게 헤헤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사디 보복 1순인가요? 존댓말 쓰시면 됩니다. 네, 존댓말 쓰겠습니다. 약간 이거 우리 약간 대학 수업 같긴 한데 우리도 최근에 이런 수업 막 듣게 되잖아요. AI 사용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간 나만의 어떤 태도 그런 걸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는 AI를 활용하고 싶다. 또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들 생각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이제 발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AI를 삼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차원적인 저의 약간 생각의 1차 단계부터 AI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정말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AI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1차적인 뭔가 초안 같은 건 내가 잡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좀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야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AI를 뭔가 안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AI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AI 때문에 생기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조금 더 AI가 생기면서 어쨌든 우리가 내가 못하는 생각도 좀 접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더 내 생각을 넓히는 용도로서 AI를 사용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미래 시대에 그래도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은 AI한테 위임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너무 혼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사연 들어봤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도구는 그 효용이 사용자에게 달렸죠.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사용하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은 따뜻한 진심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똑똑한 사용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니다. 기어이 굽이 돌아가는 길을 택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깊어지기 위함이다. 박노해 시인의 굽이 돌아가는 길 중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문득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기죠. 남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고민들은 결코 멈춰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금 느리고 작아 보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 발걸음들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모습에 데려다 줄 거예요. 스스로가 작아 보일수록 잊지 마세요. 청춘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찬란하며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계절은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낸 모든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눈썰미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아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